아우 춥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도 뭐 어수선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지했던 그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에 대한 레포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스펙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야, 오늘 이참에 뭐 저녁 먹고 우리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했지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 간단하게 보충 수업 개념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레포트를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저도 뭔가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이렇게 짧게 제가 오늘 30분 정도 생각하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곳이 창고라서 추워서 제가 좀 제목을 F1.2의 위력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조리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키워드들을 딱딱딱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거 보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업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즐겁게 오늘 이 조리개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카메라에 이 애착이 더 생길 겁니다. 한번 보자. 됐다. 자, 조리개가 뭔지, 그리고 그 F1.2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정리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카메라 스펙 중에서 화소도 물론 중요하죠. 보통 1600만 화소, 뭐 2000만 화소, 1200만 화소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화소보다도 그 카메라 렌즈, 특히 전후방 렌즈들의 그 스펙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 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프레임 퍼 세크 기억나십니까? 1초에 몇 장면으로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느냐. 60 프레임 퍼 세컨은 흔하고 어떤 카메라들은 뭐 수백 프레임까지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방송용 장비들의 등급을 나눌 때 그 프레임 레이트가 얼마나 고속으로 지원되느냐가 그 장비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안에 있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이 카메라를 제대로만 쓴다면 정말 이 일반 방송용, 업무용 카메라 못지않게 뛰어난 용도로 성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스펙트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쭈루룩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펙들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보내줬는데 전부 스마트폰 성능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스펙들 중에서 가장 아까 강조드렸던 F 값에 대한 내용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키워드 정리했었죠. 화소, 그리고 셔터와 조리개, 광각과 망원, 그 렌즈의 화각이었죠. 찍히는 범위. 그리고 줌 렌즈, 쭉 줌인, 줌아웃, 클로즈업, 뭐 이런 내용. 다음에 손떨림 방지. 이런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각각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화소는 이 카메라가 이미지를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해상도였죠. 그래서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을 하면은 그 카메라, 이제 이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최고 화면 사이즈의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을 곱하면 그 카메라의 화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몇만 화소야.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에서는 1억 화소의 뭐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 셔터와 조리개는 오늘 설명드릴 주제이기 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광각과 망원은 이제 초점 거리죠. 이 렌즈가 얼마나 넓은 피사체 이 화면을 넓게 또는 부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화각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을 우리가 표준으로 잡아서 더 넓게 보이는 걸 광각, 더 좁게 크게 보는 것을 망원 이렇게만 구분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ISO를 하나 빠뜨렸는데 ISO는 그 단어 뜻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오가니제이션인가 뭐 어쨌든 그 국제 협약으로 이 이미지 산업에서 쓰이는 그 센서의 감도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였을 적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ISO라는 그 약속된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또는 카메라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카메라는 최고 감도가 얼마 정도 돼? 또 촬영할 적에 이 감도를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한 400 정도를 맞춰놓고 촬영할까? 아니면 오늘 날씨가 밝으니까 감도가 100이면 충분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에 내장된 이미지 센서가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자동으로도 다 됩니다. 오토로도 많이 쓰시는데 일단 매뉴얼로 해서 그 감도의 기준을 잡아주면 왜냐하면 이 감도가 화면의 퀄리티, 화질의 입자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큽니다. 노이즈 발생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그 감도를 나중에는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고 오늘 날짜로 제가 뉴스 1에 뒤지다가 기사 나온 게 있어서 스크랩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이 카메라 기능에 굉장히 집착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 스펙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카메라 기능에 집착할까? 왜 고급 카메라를 탑재하기 위해서 렌즈를 2개, 3개, 모자라서 4개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카메라의 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발전되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기능이 들어가겠죠.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스스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된 데이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질 텐데 그때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두뇌라면 카메라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찍은 사진 속에 어떤 텍스트나 또는 간판에 글씨가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뭐 번역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내가 찍어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찍게 되면 그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것들에 대한 제품 정보, 쇼핑몰을 자동으로 연결한다든지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카메라 성능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고성능의 카메라를 뭐 저렴한 뭐 앞으로 저렴해져야 되겠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사진들도 보니까 이제 요즘 줌 기능이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신제품에도 그 스마트폰 이 두께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DSLR이나 미러리스처럼 그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광학적인 이게 많이 힘든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 잠수함의 잠만경처럼 한번 꺾어서 이 반사경을 이용해서 초점 거리를 더 긴 렌즈를 장착할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줌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삼성 화이팅. 자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 보이십니까? 예, 이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선물한 그 에어팟 케이스를 찍은 사진인데 예 맞습니다. 세 장의 차이는 밝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통상 밝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노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휘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휘도값이라는 말은 밝기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면 눈부셔 밝게 느껴져. 또는 밝은 곳에 반대로 우리 보자 극장 안에 들어가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거기서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면 또 사물이 관찰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밝기의 개념이라면 휘도는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는 거죠. 몇 룩스,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휘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제작할 적에 이 빛의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노출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출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보자. 예, 맞습니다. 노출을 맞춘다. 사전에서 제가 노출을 맞춘다라고 찾아봤더니 노출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노출,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사용하는 노출, 밑에 보면 노출계라고도 돼 있죠. 그래서 그 깨끗한 화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빛의 양이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출을 맞춘다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를 씁니다. 셔터와 조리개. 보자. 제가 수도꼭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 양동이에 필요한 물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물을 너무 많나? 무겁다. 10리터를 딱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물을 콸콸콸 털어서 빨리 10리터를 받아가지고 딱 잠글 수 있고 물을 쫄쫄쫄쫄 받아서 오랫동안 물을 모아서 10리터가 되도록 결과는 똑같죠. 어쨌든 나는 10리터의 물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그 수도꼭지를 터는 그 구멍 물을 콸콸콸 받을 것이냐 쫄쫄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조리개에 해당이 되고요. 물을 틀었다가 잠그는 그 시간을 우리가 셔터 속도에 비교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는 거죠. 자, 먼저 셔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러닝을 제작할 적에 제일 큰 숙제가 저작권입니다. 어떤 이미지든 어떤 그래프든 하물며 요즘은 서체까지도 이 저작권에 저촉받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러려니까 모든 걸 다 찍고 준비하고 너무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개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수업은 이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수업이니까 저작권 무시하고 막 갖다 훔쳐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빨리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이 사진은 전부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사진인데 다이알의 셔터 속도가 보이시죠? 제가 숫자를 표기해 볼게요. 밑에 보입니까? 1초, 다음에 반으로 들어가면 2분의 1초, 4분의 1초, 8, 16인데 뒤에 숫자가 좀 엉키니까 15로 퉁칩니다.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 120, 그것도 125로 하면 뒤에 계산이 편해져요.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배수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는 시간을 이제 카메라 몸통에 셔터라는 장치가 있어서 열었다 닫는 시간을 조절해서 빛의 양을 컨트롤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카메라에 따라서 셔터 속도, 최고 셔터 속도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하기도 하고 셔터 효과들을 여러 가지 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크게 보통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어는 셔터가 아니고 조리개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셔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피사체의 운동감 또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이미지 한 장 넣습니다. 자, 조리개로 넘어갑시다. 조리개는 아까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을 트는 구멍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렌즈 속에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셔터는 아까 카메라 몸통 속에 있었고 조리개는 렌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다. 예, 뭐 저렇게 대충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안에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고양이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 사람 눈으로 비교하면 동공에 해당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쫙 열리면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그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빛이 너무 밝고 빛이 많을 때는 눈이 부셔서 사물을 잘 못 보니까 동공을 쫙 조여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이렇게 줄여서 적당한 밝기와 색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조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즈에는 모든 렌즈에는 조리개가 있고 그 조리개는 마찬가지로 셔터와 마찬가지로 협약된 규격을 가지고 통일된 규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렌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빛을 구멍을 완전 오픈하는 거죠. 오픈하는 거를 우리가 최대 조리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 렌즈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방 조리개 또는 최대 밝은 조리개. 그래서 F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F 1.2, 1.4 또는 2.8 자 이렇게 표기합니다. 왜 숫자를 이렇게 잡았냐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기본 개념은 피사체를 맨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밝기를 우리가 1로 기준합니다. 조리개 밝기가 1이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과 밝기가 똑같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떤 렌즈든 그 렌즈 속에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어 만들어졌을 텐데 빛은 렌즈 하나를 투과할 때마다 표리 양면에서 5%씩의 반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빛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의 렌즈를 투과할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그 렌즈의 장수만큼 빛이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렌즈 코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의 손실을 최소화시킨다 하더라도 100%에 갈 확률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특수한 목적의 렌즈들은 빛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활용해서도 뭐 밝기를 1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렌즈들은 이제 1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아마 시판되는 렌즈들 중에 가장 밝은 조리개가 1.2이기 때문에 저도 제목을 1.2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스펙에 보니까 1.8 밝은 카메라는 1.5까지 1.4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엄청난 밝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좀 이따가 렌즈 몇 개를 한번 샘플로 볼게요. 보는데 2.8만 하더라도 어유 고급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 1.8 대단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숫자를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그래서 1.4 보통 이제 고급 렌즈들의 최대 밝기를 1.4로 간다면 그 다음은 2, 2.8, 4, 5.6, 8, 11, 16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뭐 어떤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온 산출된 숫자인데 한 스탑이라고 합니다. 한 칸 넘어갈 때마다 빛의 양은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 10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면 1.4에서 10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면 2로 조리개를 딱 조이게 되면 정확하게 5가 들어오는 거죠. 2.8 반, 4 반 이렇게 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열게 되면 배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자, 숫자를 기억해 주면 좋은데 시간 날 때 주말에 한번 외우세요. 1.4, 2, 2.8, 4, 5.6, 8, 11, 16, 22, 32, 45, 64 이렇게 가는데 뭐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외웁시다. 자,
조리개를 바꿨을 때 화면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자, 오늘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큰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노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했다 치고, 노출은 내가 가장 깨끗한 깨끗한 밝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양을 셔터와 조리개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빛의 양을 맞추는 것, 그거를 노출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셔터와 수도꼭지에 저 물이 나오는 시간과 그 파이프 수도꼭지 여는 구멍의 크기 이렇게 비율을 드렸는데, 셔터와 조리개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빛의 양을 결정한다. 자, 거기서 이제 셔터는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조리개에서 1.2의 위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진은 조리개를 조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구나, 넘어갔네. 자, 이게 그 꽃이 굉장히 섬세하고 이 정교하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노란 꽃, 붉은 꽃부터 저 뒤에 있는 하얀 꽃들까지, 파란, 초록색 잎새까지 모든 이미지가 선명하게 묘사되는, 이걸 우리가 펜 포커스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각 렌즈를 쓰거나 조리개를 이렇게 조여주면 그 화면의 피사체들이 선명하게 묘사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 사진은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다. 배경이 생략되죠. 흐려지는 아웃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너무 이쁘죠. 그래서 그 어떤 분위기로 영상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제 조리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같은 피사체를 어떠한 조리개를 선택해서 찍을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게 화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과 매 한 가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빵이라도 더 부드럽고 폭신팍신하게 느끼지도록 찍을 수가 있고, 같은 인물이라도 개성 있게 묘사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성 좋게 보이네 이런 분위기로 표현하고 싶은지, 또 자동차를 견고하게 튼튼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도록 묘사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이 조리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자. 다른 예를 어떤 걸 들어볼까? 패션 예를 들어봅시다. 옛날 그 원시인들이 살아가던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뭐 일단은 저처럼 지금 추우니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추워서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옷은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만의 어떤 컬러, 나만의 그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패션 코드로서 의상을 고르고 이렇게 연출을 하지, 추워서 입는 사람은 더 이상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빛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리개는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한번 보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캐논사로 가서, 요즘 뭐 우리 학교에 실습 장비들이 대부분 캐논이니까 캐논사 제품을 한번 찾아가서 한두 제품을 보면서 렌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 제가 화면을 브라우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는 버리고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놨습니다. 들어가서 거니까 거기 공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그냥 선택할 줄 아느냐 일단은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렌즈의 스펙을 F 값 보이시죠? 앞에 몇 미리 이렇게 숫자가 미리로 나면 그 렌즈의 화각입니다. 광각이냐 망원이냐 그걸 표현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값이 렌즈의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3.5, 5.6, 4, 2.8도 있고요. 2.8가 있지. 1입니다.
와우. RF 50mm f 1.2 들어가 봅시다. L자라는 건 이게 붉은 조경대나 쪽 캐논에서는 렌즈에 붉은 테두리는 이제 L 렌즈, 고평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캐논에서 렌즈 50mm 저기 1.2. 자, 여기 보면 1.2 대구경 받아들인다. 이런 하고 포커스에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2.8로 찍었을 때의 화면, 오른쪽은 1.2로 찍었을 때의 화면, 배경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능력이 비교가 되지 보여주죠. 차이가 나십니까? 비슷한데 배경의 포커스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게 이 개방 도기에 이렇게 배경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이 한 스탑을 이렇게 두 대 비사템을 강조하고 배경을 부드럽게 묘사해서 주인공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서 안에 렌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장의 렌즈 조합했는데도 1.2의 렌즈 발표를 어마어마하죠. 겁니다. 하고요. 어, 소시안의 특히 이제 그 NTF 같은 걸 볼 수 있는 다 살펴보고 사실 이런 렌즈들은 우리가 3렌즈가 아니고 비싼 렌즈 정말 많은 270만 원 대박 어마어마하네. 야 짱이다. 자 가격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캐논에서 렌즈를 다시 비교해도 되는데 에누리닷컴으로 가서 브랜드 여러 브랜드를 갖다 디지털 카메라 렌즈 세라를 이용했는데 보시면 죠 는데 그립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 검색하죠. 결과에서 50mm 50mm 자 초점거리 50mm를 자 캐논 EF 50mm 오 이거 그죠? 아까는 약간 디자인이 달라 보이는데 가격이 542만 6천 원. 디지파 이거는 그 붉은 라인이었죠. 네, 라인 모델입니다. 붉은 라인 렌즈는 자 1.4 조금 아까 1면 1.4죠. 근데 76만 5천 원. 1.4 이거는 이제 37만 5천 원. 3.5.6 30만 원. 1.4 크롭바 디자인이라 그래서 가격이 있습니다. 2.8 주변전이 5.6 6천 원. 시간 이제 다시 키노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캐논사의 제품 상세 제품 내용하고 그걸 이제 가격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2.8 렌즈가 만약에 50만 원이라면 1.4 렌즈는 100만 원이고요, 1.2 렌즈는 200만 원인 겁니다. 야, 아니 그 뭐 대단한 차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냥 스냅을 찍거나 기념사진 찍는 데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죠.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아마 봉준호 감독이나 그 CF를 찍거나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한 감독들이 이 장비를 선택할 적에는 이 조리개 한 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걸 위해서 비용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못 해봤는데, 사실은 캐논 렌즈들은, 캐논이라는 브랜드는 보급형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용 장비들의, 우리 자동차에서 현대, 기아, 뭐 롤스로이스, 벤츠, BMW가 있듯이 렌즈 쪽에서 뭐 유명한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을 보면 가격이 억소리 날 만큼 이제 비싼,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제작자들이 그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조리개, 밝은 조리개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리개 1.2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30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루야, 알았어, 착하지. 다시, 알았어. 그 조리개가 화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강조드렸고요. 밝은 조리개, 그러면 조리개를 조이는 거는 문제되지 않나요? 조이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렌즈에서도 조리개를 조이는 거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하지만 밝은 조리개를 얻은 거는 렌즈 자체가 그 설계를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조리개가 영상 표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작자들이 밝은 렌즈, 밝은 조리개 값을 원한다라는 거. 자, 오늘 F값 정리가 좀 됩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과제를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이래 흥분해서 오늘 급하게 보충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하자. 굿나잇. 굿나잇.